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가격 상승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좀 더 오를 수 있는 트리거가 남아 있을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2일, 오늘이죠. 오늘 밤, 이제 우리 한국 기준 밤 10시 30분에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CPI와 고용 지표와 실업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미국 연준에서 FOMC 그 의사 그 회의를 하고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름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작년 6월 기준 그 CPI가 미국 기준 9.1% 최고점을 찍었고요. 그 이후로 쭉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11월 7.1%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작년 12월 CPI가 이제 곧 발표가 되는 건데요. 자, 시장 예측은 6.5%입니다. 자, 이것보다 낮게 나오면 단기 시장의 반등이 예상이 되고요. 높게 나오면 아무래도 좀 시장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FOMC는 미 연준에서 그 회의를 항상 하죠.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그 마지막 날 이제 미국의 기준 금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합니다. 자, 올해 첫 FOMC 미팅은 1월 31일 그리고 2월 1일 양일에 걸쳐서 하고요. 자, 이게 한국 시간이다 보니 한국 기준 2월 2일 목요일 새벽 4시에 이제 미국의 그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그 기준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여부를 얘기를 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하지만 최근에 코인 가격 도대체 왜 올랐냐? 살펴보면 이런저런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22년도 코인 투자가 21년을 웃돈다 라는 기사도 있고요. 자, 지난 하루 동안 비트코인 7,400개가 콜 옵션에 거래가 되었다. 자, 콜 옵션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에 맞게 배팅을 해서 차익을 거두는 거죠. 자, 시장이 좀 오를 것이다 라고 배팅을 누군가 했다고 합니다. 자, 바이낸스 US가 드디어 보이저 디지털 우량 자산이고요. 우량 거래소입니다. 지금 헐값에 1조 조금 넘게 줬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좋은 값에 인수를 했고요. 미국 법원이 바이낸스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거 굉장히 호재입니다. 자, 그 최상위 포식자가 밑에 있는 약한 기업들 좀 싹 다 쓸어가고 있는 그런 시즌이죠. 자, 골드만삭스 디지털 자산 플랫폼 출시를 했다고 하네요. 자, 사바 캐피털 우리 잘 모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제 규모가 작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펀드에 비트코인을 넣었다. 자, 모건 스탠리 위기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을 360만 달러 샀다고 하네요. 자, 트위터에서도 이제 코인으로 이렇게 좀 팁 보내는 그 기능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 영국의 의회는 이제 규제 당국에 더 많은 암호화폐 관련 권한을 부여하겠다. 자, 요 규제 법안이 심사가 완료가 됐고 올 봄에 통과가 되어야 한다. 자, 영국은 총리가 바뀐 이후로 디지털 파운드와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곧 있으면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암호화폐 허브를 꿈꾸는 또 다른 나라 영국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지나가는 김에 우스갯소리고요. 자, 금융위 사무관이 또 업비트 회사죠. 두남으로 이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금융이건 금감원이건 과장이건 실장이건 국장이건 차관님들도 지금 우리나라 메이저 거래소 다 넘어가셨죠. 저는 이게 이렇게 들려요. 나는 크립토의 미래를 믿는데 너희들은 크립토의 미래를 믿니? 거의 저한테는 이렇게 들립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제 질문 이거죠. 이런 호재들 과거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과거에는 안 올랐고 지금에는 오르냐는 거죠. 왜 과거에는 안 올랐을까요? 자, 이거 예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중요하죠. 시장 사이클의 심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전에 지금 크립토가 어디에 속했냐, 대략 앵거와 이 분노와 디프레션이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린 바 있죠. 1번일지 2번일지 3번일지 정확히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자, 지금 만약에 랠리가 한번 온다면, 자, 여기 지금 보이시죠? 그 다음은 disbelief입니다. 이게 불신이에요. 이 랠리가 와도 이거 바보들의 랠리다, 크립토 지금 끝났다, 죽었다, 저거
분명히 그러니까 관심도 없을 뿐더러 믿지 않는 거죠. 저는 이런 disbelief rally 한 번 정도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켓 사이클의 법칙, 뭐 하워드 막스, 뭐 좋은 책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올해 시장을 낙관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실 거의 없죠. 자, 하지만 이 지금 검정색은 뭐냐? 이게 이제 경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파란색 선은 그 가격입니다. 가격이 들쑥날쑥 하는 거죠. 자, 이 선보다 위에 있으면 과열된 그 시장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 차갑게 식어버린 시장을 나타냅니다. 자, 지금 우리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 F가 이제 바닥이라고 치면 이 좌우 어딘가에 지금 우리가 위치해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저는 있습니다. 자, 이때 랠리가 오면 뭐라고요? 바보들의 랠리라고 믿지 않는 어떤 그런 랠리가 됩니다. 저는 이게 한 번 정도 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18년 12월, 뭐 2019년 1월 이때 암흑기죠. 제가 이때부터 그 포지션을 계속 늘렸기 때문에 사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센티멘트가 어땠냐? 400만원, 3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 갈 거고 비트코인 아니 이거 없어질 거야 라고 뭐 신문 뭐 언론상에 도배가 됐었죠. 자, 한 달간에 비트코인이 죽었다는 말이 27번 등장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지금 이 바닥 구간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자, 근데 지금 저희가 사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노란색 화살표 끝에 보시면 장대 양봉이 하나가 뚝하니 나와 있죠. 이때는 자, 기억이 납니다. 뭐 지금처럼 뭐 월가의 뭐 어떤 억만장자들 뭐 월가 은행들이 뭐 커밍아웃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올랐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400만 원에서 뭐 500 얼마로 그냥 올랐는데 이 이후부터 6월 말까지 무려 지금 350만 원이었던 게 비트코인이 1684만 원까지 오릅니다. 한 거의 4-5배가 올랐죠. 자, 이 정도까지 될지 이것과 동일할지 그건 모르지만 자, 이런 정도의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시장 정서상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작지만 확실한 트리거가 필요한 건 아닐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그 중에 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오늘 밤 뭐 10시 반에 CPI가 발표가 된다. 자, 두 번째 2월 2일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금리를 미국에서 올리긴 할 건데 자, 0.25%를 올리냐 0.5%를 올리냐 이거 지금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베이비 스텝을 만약 한다면 조금 더 이 반등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뭐 스스로 한번 뭐 그 질문을 던져 보는 거죠. 12월 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핵심은 계속 고금리를 지속을 시켜라, 매파적 발언을 유지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시티그룹의 대표는 뭐라고 하냐? 미 연준에서는 금리를 5.5%까지 올릴 것 같다. 근데 실제 그 회의록을 보니 연준 이사들은 중간값으로 금리를 5.1%를 제시했습니다. 자, 시티그룹에서 좀 더 기준금리를 높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JP모건 대표 좀 더 나갑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6%에 도달할 것이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글쎄요, 지금 전 세계가 그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너무나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뭐 약소국들 막 터져 나가고 있죠. 뭐 인플레이션에 이제 화폐 환율 방어하다가 뭐 일본까지 뭐 중국 지금 뭐 터키 할 것 없이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이 와중에 금리를 6%까지 갈 것이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뭐 그 포캐스트가 틀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항상 그 경향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JP모건에서 20년 6월의 기사네요. 이때 한창 코로나가 퍼지기 초창기죠. 공포가 조금씩 커질 그런 어떤 심각한 단계에서 유가가 190달러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90달러까지 갔습니까? 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안 갔죠. 자, 이런 발언을 그럼 왜 할까요? 이런 공포가 극심한 시절에 유가가 뭐 200달러 간다. 자, 이거는 작년 3월 기사인데요. 200달러까지 유가가 간다고 하더니 일주일 만에 유가가 20% 폭락했다. 왜 그럴까 기사가 나왔네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국제 유가가 오르지 않겠어?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기름값이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자, WTI는 배럴당 123.7달러를 찍었죠. 이게 최고점이었습니다. 자, 2008년 이후 최고 유가를 기록했죠. 자, 월가의 은행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배럴당 200달러, 골드만삭스 175달러, JP모건은 185달러를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120에서 130달러 고점 찍고 급락했죠. 그때가 꼭지였죠. 자, 이 친구들 얘기 맞았습니까? 틀렸죠. 월가는 자신들의 예측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할 뿐이죠. 문제는 겁먹은 대중들은 항상 희생양이 돼요. 겁먹은 약소국들, 겁먹은 약한 경제 주체들은 항상 터져나가죠.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치죠. 양털깎기를 합니다. 그때 헐값이 다 인수합니다. 자, 제가 오늘 유가를 한번 찾아봤더니 두바이 WTI 브렌트 70에서 80달러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원유값이 지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게 더 팩트죠. 자, JP모건 6% 금리, 저는 이렇게까지는 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190달러 아니죠. 123달러 찍고 떨어졌었죠. 공매도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제적인 수법, 그들의 어떤 언론을 대처하는 플레이를 하는 방식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냥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잊지 않고 또 그 제이미 다이먼 나와서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은 분산형 폰지 사기다. 이제 앞에는 분산형을 붙이네요. 디센트럴라이즈 맞죠? 분산형이죠. 자, 근데 이거 저는 8년째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이것을 보고 겁먹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한 3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아직도 속고 아직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사실은 좀 안타깝고요. 이것을 듣고 있는 분들이라도 이런 거에 더 이상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CME 페드워치에서 예측을 했죠. 자, 연준 2월 금리를 베이비 스텝 인상 확률이 75%, 0.25%가 훨씬 높네요. 자, 앞서 연준이 FOMC 의사록 그 회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엄청나게 금리를 높게 올리고 지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실제로 투표하세요. 그러니까 찍었는데 자, 0.25% 베이비 스텝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말과 손의 차이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0.251 확률이 현재로서는 더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글쎄요, 단기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이거는 그 미국의 개인들의 저축률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최근 급격하게 하락해서 정말 말도 못하는 속도로 그냥 수직 낙하했죠. 지금 2.2%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워닝, 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 이 레벨까지 떨어졌던 적은 2008년도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그때 수준으로 미국 그냥 개인 가정의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월가가 주식회사 미국 경보를 날리죠. 작년 4분기 실적이 부진했다. 지금 대량 해고하고요. 경기 절감을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경기 부양이 얼마나 급하냐, 지방채 그냥 1조 위안, 우리 돈 183조 원을 조기에 그냥 뿌려버리죠. 연초부터 대규모 돈 풀기를 합니다. 경기를 살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죠. 이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예측한다고 하면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투자자는 뭐냐? 미래는 모르지만 대응을 잘하는 거죠. 대응이 좋은 투자자가 저는 좋은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좋을 대로의 플랜이 있고요. 시장이 나쁠 때는 나쁜 대로의 나만의 철학과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단기 반등 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계획들, 어떤 코인들을 얼마만큼 팔아서 현금을 얼마만큼 확보를 할 것이냐, 미리 계획 세우지 않으면
오히려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꼭지에 다시 사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 놓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불트랩이 돼서 함정이 돼서 오히려 저희들이 그 장기 이렇게 하락장 조정장이 이어지게 될 수도 있죠. 내 생각과 다르게 갔을 때 장기 생존 모드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대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번도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